안녕하세요. 저 미국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 의과대학의 케네디 크리거 인스티튜트의 소아정신과 교수로 있는 지나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구 가톨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을 마친 후에 25살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25 years, 그 다음에 미국에서 20년 살았습니다. 때문에 제가 영어 쓰고 한국어 그리고 또 저의 네이티브인 대구 사투리 이렇게 세 개가 좀 섞어 나오는 거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17년 동안 정신과를 했고 그 중에 14년을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활동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배우고 터득했고 부모님들에게 알려주었던 것들을 한국 교육 실정에 좀 맞게 그렇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 강의에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중간에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꼭 답변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야지 그걸 듣고 생각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기초 원리 오늘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해드릴 이야기는 values or mindset인데요. 부모들이 보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저절로 나오는 본능 같은 게 있어요. 노력 많이 안 해도 되는 거. 그거는 사랑과 보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사랑과 보호는 저절로 나오는데 그거 말고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변도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막 생각하시다가 교육 아니야? 가르치는 거?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쉽게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Values and mindsets. 우리말로는 가치와 마음 자세예요. 이 학교 교육 지식을 가르쳐 이렇게 주는 거를 물고기를 주는 거라면 가치와 마음 자세를 가르치는 거는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제가 보면 조금 안타깝게 한국 교육에서는 values and mindset 가르치는 게 좀 잊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가치와 마음 자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integrity. integrity는 우리말로 하면 진실성, 좀 정직성, 정도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diligence.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맡겨진 책임에는 열심히 한다. Do your best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는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성적 결과가 전부인 것처럼 해석하거나 강조하실 필요는 정말 없고요. 세 번째는 contribution or contributing member. 이게 이제 contribution 그럼 기여라고 할까요? 이게 우리가 다 속한 그룹이 있잖아. 가족이면 가족, 클래스면 클래스. 그런 그룹에서 보탬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연습은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가족부터. 그래서 밥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라도 숟가락 젓가락이라도 놓게 하거나 또 조금 더 크면 쓰레기를 버리고 오라 하거나 그것이 자기 일일로 책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이런 chore, 영어로는 chore라고 하고 집안일을 더 많이 할수록 어른이 돼서 더 성공을 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contribution. 마지막은 consideration. 이게 배려심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 혼자만 잘 살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고려를 해주는 자세죠.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잘하자는 그런 자세 갖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제가 4가지 말씀드렸죠. 마음 자세는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제일 중요한 생각은 한 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마음 자세예요. 우리가 위기가 없을 수가 있는데 아이들한테도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아요. 어떤 상황도 완전히 나쁘기만 하거나 완전히 좋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있다. 그것을 찾자는 자세. 이런 거 심어주면 좋아요. 근데 부모님도 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애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 넘어지고 깨졌지만 괜찮아. 자전거 타는 거 배웠잖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애가 어리고
작을 때부터 뭘 실패를 하거나 힘들었을 때 완전 주저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배우는 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이 가치와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애들을 훈육할 때 가치와 마음 자세로 계속 가주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애가 거실을 지저분하게 어지러 눕혀놨다면 왜 이렇게 안 치웠냐, 나 더러 죽겠다, 막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그럼 잔소리가 되죠. 가치와 마음 자세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거실을 더럽혀 놓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좀 피해가 가네. 엄마 누울 자리도 없고 구성원에는 도움되는 사람이 되라고 했지, 요런 피해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요런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럼 걔도 그 가치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딴 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쓰레기를 자기가 버리기로 했어. 이제 쓰레기는 너가 버리는 거야 했는데 게임 하느라 바빠서 이제 쓰레기를 못 버렸습니다. 그럼 엄마들은 야, 니는 맨날 이러냐, 말해도 안 된다, 막 이런 말을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맡은 바에는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지, 그건 아주 중요한 거야. 이렇게 걔한테 가치를 주면서 그 일을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그렇게 끊임없이 해주면 돼요. 또 하나 해볼까요? 애가 학교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보니 대충 하고 또 조금 뭘 베껴서 하는 것도 같다,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또 그걸 잘잘굴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샛길로 가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정도로 해야 한다고 했지, 요렇게 가치를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가치에 대고 판단할 수 있게. 또 친구와 싸웠다면 뭐 싸운 이유는 들어본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우리 서로 배려하는 게 좋다고 했지, 이렇게 바이유를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을 밥짓기에 대입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질문 안 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물 중요하죠. 물, 양. 부족하면 꼬들밥 되고 많으면 죽 됩니다. 그 다음에 밥을 만약에 이렇게 솥에서 한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밥 레인지에다 솥에서 한다. 불 조절이 중요하죠. 불 못 맞추면 밥 태우죠. 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물과 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럼 우리가 물을 정확하게 맞췄다, 그리고 불을 정확하게 줬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밥이 아주 맛있는 밥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물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예요. 또 보호가 너무 지나쳐도 안 돼. 충분한 사랑과 충분한 적절한 보호, 그게 물이에요. 불이 가치와 마음 자세입니다. 가치와 마음 자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적절한 사랑과 보호와 끊임없는 가치와 마음 자세를 가르쳐주면 밥은 알아서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불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밥의 맛은 또 중요한 게 뭘까요? 밥의 맛은 진짜 어디서 나올까요? 그렇죠. 쌀이죠, 쌀. 쌀, 좋은 쌀. 햅쌀밥이냐, 그러면 막 거기 막 단맛과 고소한 맛 있고, 흑미면 흑미대로, 뭐 다른 쌀이면 쌀대로 그 쌀의 맛이 이미 그 안에 있어요. 그 쌀의 고요한 맛이 존재하듯이 아이들도 타고날 때부터 고유한 기질과 재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걸 포텐셜이라고 하죠. 잠재력. 근데 이제 부모님이 내가 원했던 잠재력이 아니다, 공부 쪽이 아니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 밥맛을 억지로 바꾸려고 한다면은 그 쌀도 괴롭고 밥하는 엄마 아빠도 괴로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또 잠재력과 재능은 좀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오히려 특히 부모님들 보기에는 부족한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시야를 좀 넓혀보면 아이들은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는 모든 학자들이 말하는데 특이하고 좀 흔하지 않은 재능이 21세기 중후반에 더 필요할 재능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내가 원하는 재능이나 잠재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존중하고 그걸 끌어내주는 게 우리 부모님의 정말 역할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value와 mindset가 더 중요하다 했죠?
그 부모님 이렇게 말하시는 부모님 계세요. 교수님 그러다가 학교 성적은 나쁘고 성격만 좋은 사람 되면 어떡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 한번 다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자녀를 키우면 최소 10년, 20년, 한 30년 앞을 봐야 되잖아요. 그때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미래, 또 특히 이렇게 전체 세계로 무대를 넓혀보면 아이들에게 중요한 능력을 몇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다 학자들이 한 말인데요. 창의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판적 사고, 그리고 새로운 문제 해결력, 그리고 서로 협동해서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식보다. 그래서 아까 그 걱정하시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애가 가치와 마음제사가 아주 탄탄한 토대가 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러면서 막 지식 교육 이렇게 많이 강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미래에 필요한 능력들은 더 잘 갖췄어. 창의력 막 이런 거. 그런 아이가 let's say 공부는 좀 못했다고 생각해봐요. 가정해봐요. 그렇지만 그 자녀가 커서 어디 가서 뭐를 한들 그 자리에서 다음 자리로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애가 협력적이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열심히 하고 정도로 하다 보면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렇다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돼 있어요. 또 도움이 되는 구성원이 되고 배릴 수 있다 생각해봐요. 걔가 결국에는 어디서 가서라도 필요한 인재가 됩니다. 그래서 걔가 어디서 시작했든지 그 다음 단계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제 여기서 잠깐 이런 모습이 자녀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 부모님께 조금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쉬운 길을 갔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좀 고군분투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막 남보기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조금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 애를 길을 다 닦고 만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놓으셔야 돼요. 그건 짐이기도 하잖아. 놓으셔야 돼요. 그 대신 내가 충분한 사랑과 보호 그리고 끊임없는 가치와 마음 자세를 불어넣어 주었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애를 만드는 게 아니고 애 안에 있는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을 꺼내는 거를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애를 만든다는 뜻으로 그거랑 상관없이 애를 막 공부를 많이 시켰다. 그럼 애가 20등에 10등을 할 수 있다 쳐요. 그것도 쉽진 않지만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애는 햄밥으로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막 해서 다른 건 다 하지 말고 이것만 하라 그래서 카레밥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애가 행복하고 평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이건 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자란 애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른 돼서 이래요. 저도 저 마음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좀만 힘든 일이 나서 넘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길이 자기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망했어요. 난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난 정말 못난 사람이에요. 패배자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자기 길이 아닌 길을 남에 의해서 걸었기 때문이에요. 정신과적으로 모든 인간, 우리 다, 애들도 다 결국 자신의 결을 따라서 자신이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살면서 남에게도 기여하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 될 때 제일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녀 양육의 기초 원리 핵심 포인트를 한번 다시 볼게요. Values와 Mindsets, 가치와 마음제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치는 integrity, 정도로 새길로 가지 않고 제대로 하는 거, diligence, 열심히 하는 거, do your best, contribution, 내가 속한 그룹에 보탬이 되는 사람, 그 다음 consideration, 다른 사람도 배려해 주는 거. 그 4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에 근본되는 마음 자세가 뭐라고요? 인생 사는 up and down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어떤 상황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한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제가 끝으로 밥 짓기 비유를 말씀드렸죠? 아이들 쌀은 원래 가지고 있는 맛, 포텐셜이 엄청나게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거를 믿고 사랑과 보호라는 물, 가치와 마음가짐이란 불, 적절히 끊임없이 불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나타난 흰밥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뚜껑 열고 소금을 치고 칼에 넣으면 그 아이도 그 결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힘들고 부모님도 괴로워집니다. 제가 오늘 좀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학자 유발 하랄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change is the only constant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change, 바뀌는 것이 the only constant.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변한다는 것만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짜 특히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 변화는 정말 예상할지 몰 정도로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그거를 대비했을 때 그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충분히 받고 가치와 마음 자세를 꾸준히 교육받아서 단단히 하고 있다면 그 아이는 만족하고 행복하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변화가 있는데도 적응을 해가면서 개척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다 구워다 준 게 아니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여기서 그 아이가 독특한 맛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잘된 밥이 그냥 될 수 있다. 그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또 그 아이만의 독특한 재능과 관심이 있잖아요. 그걸 응원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결국 그 아이의 강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이런 설명이지만 미래를 위한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자녀 양육의 기본 원리 한번 오늘 제 말씀 듣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랜선 위 클래스는 학교 상담 선생님과 직접 만나지 않아도 화상으로 고민을 나눌 수 있습니다. 위기 학생들이 더 전문적인 개입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팀인 위 닥터가 상담 선생님들께 자문을 지원합니다.